상간녀야 고마워. 내 남편의 애인이 되어줘서. 내 인생에 삼류 불륜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곤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나의 분신 우리 아들 준우. 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그 어두운 기억을 되물림해주기는 싫었었는데, 하지만 난 숨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이혼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행에 견디지 못한 엄마는 3살짜리 나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 이듬해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는 자기 몸 하나조차 돌보지 못하셨기에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밥 잘 먹고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게. 마지막 날에도 아버지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죠. 어느 날 한밤중엔 엄마가 사라지더니 또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주위의 어른들은 모두 날 떠나는구나. 그래야만 되는구나 생각했었죠. 엄마가 떠나시던 날 베개머리맡에 놓고 간 토끼 인형을 1년 동안 세탁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고아원 선생님이 씻어준다며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고집불통 아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리고 고아원 친구들도. 나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썽은 일으키지 않았죠.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조용한 탓에 훗날 고아원 언니 오빠들은 내 존재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면 원장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면서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산타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하셨죠. 엄마가 되고 싶어요. 원생들은 히히덕거리며 나를 놀렸지만 내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의사, 경찰, 간호사 등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나는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엄마. 어쩌면 내 어릴 적 엄마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졸업 후 작은 섬유공장의 격리직으로 취직이 되었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작업반장이었어요. 식사 때마다 밥은 먹었냐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회식 자리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나를 대신해 건강 잘 챙겨요 하면서 몰래 내 술잔에 술을 대신 마셔주기도 했죠.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성끼리의 감정보다 사람의 따뜻한 정이 더 크게 다가왔었죠. 내가 고아원 출신이란 걸 알면서도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죠. 그렇게 우리의 사내 연애는 1년 반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선아 씨,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갈까요? 어쩌면 내가 벌써부터 기다렸던 말이기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상처가 있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고아원 출신이라 상처 있는 삶이지만 민수 씨는 무슨... 민수가 아직 말 안 했나 보네. 민수야, 내가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민수 씨는 나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한테 5살짜리 딸이 있어. 지금은 동생 내서 키우고 있지만 내가 결혼하면 집으로 데려오려고 해. 결혼한 건 아니고 나의 실수로 그만. 충격적인 말에 나는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그 인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심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를 가보라 하더군요. 임신 3주차였습니다. 엉킨 실타래 마냥 잔뜩 꼬여버린 내 인생에 또다시 먹구름이 일었습니다. 하필이면 비 오는 날 밤 허름한 카페에서 그 인간과 마주 앉았습니다.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고개도 똑바로 들지 못한 채 죄인 마냥 커피잔만 응시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였던지요. 자기도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정리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이 내 여린 마음을 또 자극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후회하지 않을까? 두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민수 씨는 덥석 내 손을 잡으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할게, 정말 잘할게. 고마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린 결혼을 했어요. 이후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으면 여기에 사연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 기온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귀가가 점점 늦어짐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아는 동료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하다가도 남편의 위신을 생각해서 참았죠. 하지만 불륜 현장은 며칠 뒤 친구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아야, 네 남편이 지금 호텔 커피숍에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착각이겠지. 하지만 친구가 보낸 사진 속엔 분명 남편이 있었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나와 데이트할 때도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몇 분 전까지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굿나잇 인사를 했겠죠. 사진첩에서 본 그 여자, 20대 후반 정도, 화사한 미소에 날씬한 몸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모습과 비교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지친 눈빛, 칙칙한 피부톤, 출산 후 늘어난 체형, 항상 집안일, 육아, 스트레스로 신경질적이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애들 숙제 좀 봐줘. 영혼 없이 매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화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잠든 남편을 깨웠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남편은 내일 얘기하자 했지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상황에 전 도저히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해야 오해.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송금 봐준 것뿐이야. 그래? 그러면 이 사실 시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당신 핸폰도 내가 좀 봐야겠어. 빨리 비밀번호 대봐. 내가 다 말할 테니 엄마 아버지께는 비밀로 좀 해줘. 다시 여자 문제 일으키면 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어. 지금 생각하면 보지 말걸. 그 여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다정한 모습, 공원에서 어부바하며 찍은 사진, 아이들처럼 솜사탕 물고 웃는 모습,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빌었어요. 집안의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엄마 아빠 눈치 살살 보며 웃음기 잃은 아이들만 불쌍했습니다. 그래,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에도 같은 일 반복되면 애고모고 없어.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어요. 카드 내역에서 보이는 호텔 식사, 주말마다 이어지는 출장. 어쩔 수 없이 접대할 상황이었다며 한 달이면 서너 번 외박을 일삼고 걸리고 나면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또 유흥타고 이젠 솔직히 한 집에 사는 것조차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따스한 온기 사라진 집안,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가는 엄마 아빠의 냉전. 아이들이 온전히 커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럴까 심리 상담도 했어요. 바람도 술과 도박처럼 중독될 수 있어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워 어머님이 고생했다는 말이 기억났어요. 시동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유전될 수 있다는 말을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절실히 느꼈어요. 왼수지간보다 더 처절히 싸우셨던 어릴 적 부모님 모습에 두려움에 떨면서 한 명이 죽기라도 하면 싸우지 않을 텐데 하고 모진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병든 생각을 하기 전에 이 구렁텅이에서 탈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키우고 딸은 아빠가 키우기로 하고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 선아는 아빠와 사는 것보다 나랑 살고 싶어 해서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이혼이란 절대 없다며 장담했지만 난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 아픈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거든요.